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전공물리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어제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기출해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중됐는지 그리고 내년에 이제 강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고요. 시험 총평하고 그 다음에 해설 정리하면서 적중 이렇게 분석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 연간 계획 간략히 좀 해드릴게요. 문항 같은 경우는 평소 모의고사 셋하고 거의가 아니죠. 그 똑같이 나왔죠. 문항 개수 같은 경우는 역학, 전자기, 광학, 열통계, 양자, 현대물리 이렇게 6과목에 대해서 문항 개수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배점 같은 거는 조금 이제 달라지긴 했었죠. 어떤 게 뭐 2점짜리가 한 파트에서 2문제씩 나오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무난하게 좀 나왔는데 과교론하고 좀 연계하다 보니까 일단 시간을 좀 부족하게 됐고 기본 개념이 좀 탄탄해야지. 그러니까 공식만 알고 있으면 좀 5개념, 그러니까 5풀이가 나오게끔 유도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막 그 각진동수랑 진동수랑 구별을 해야 된다,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했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점수를 좀 떨어뜨리려는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좀 많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한 줄로 줄이면. 기본 개념하고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좀 다들 출제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좀 드렸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올해는 2년 연속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싸한 느낌이 드니까 난이도를 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모의고사도 좀 어렵게 낸 그 회차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한두 개를 좀 버릴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두 개를 안 버리고 검토를 못하면 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실수를 좀 잡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좀 그런 형식으로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제끼고 그 다음에 검토해가지고 시간을 확보를 해서 자기가 푼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많이 맞은 것 같은데 계산력하고 이제 그 다음에 평상시 좀 잘 접근하지 않는, 아니면 일부러 출제자가 조금 5개념을 유도하는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더 성적 편차가 좀 갈리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랑 검토 유무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거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총평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과목별 같은 경우는 역학 같은 경우는 중력장 가속도 및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물리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회전관성 충돌인데 회전관성 파트에서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수직식 정리가 나왔어요. 수직식 정리는 제가 이론 강의 때 일반 물리 때도 해드렸었는데 이게 꼼꼼히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용 정리를 좀 꼼꼼히 잘 하신 분들은 바로 썼을 텐데, 안 그러면 그냥 수직식 정리를 안 쓰고 그냥 평행식 정리만 바로 들어가시면 이 문제는 통으로 날아가 버리는 꼴이 돼요. 그리고 1차원 충돌 같은 경우 공식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바로 적용해갖고 사시면 되고, 그리고 용철 대칭성 라그랑장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상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대칭성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라그랑장만 잘 쓰면은 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거죠. 이것도 좀 각진동수 안 물어보고 진동수 물어봐가지고 상당히 많이 틀렸던데,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전자기도는 무난하게 나왔죠. 멀어지는, 미음자도 더 멀어지는 거 나왔고요. 그 키리호프 법칙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지 내부 저항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적인 문제였다. 근데 그게 뭐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한 구멍 도체판 같은 경우는 중첩 쓰는 거를 실전 강의에서 문풀 강의에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냥 애워가지고 바로 이렇게 쓸고 있었다. 그리고 전위 문제는 좀 계산이 지저분했었는데 그거는 상당 부분 학생들이 다 제꼈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풀지 말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만점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게 6번으로 나와가지고 그 문제는 전위 문제는 좀 많이 제낀 것 같고, 그다음 로렌츠임 이것도 뭐 해를 줬기 때문에 무난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풀어보러 가라. 근데 뭐 무난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제가 스핀하고 좋아진 동자는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문제 다 나와버렸죠. 좋아진 동자는 너무 쉽게 나왔고, 스핀 같은 경우는 연산자 문제인데 좀 점수를 잘 안 주려는 한데, 하지만 그 개념적인만 하면은 계산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리고 가운동량 같은 경우는 뭐 했던 거 똑같이 나왔고요. 이거를 그 고유함수 형태를 줬을 때 해밀토니안 전개를 해가지고 하는 그거 같은 경우, 그리고 속동 같은 경우는 많이 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열기관은 뭐
그 기출이랑 거의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열기관 문제는 제가 테이블 그려가지고 하는 거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점수를 그냥 받아가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통계가 그 분배 함수를 써가지고 하는 파트가 좀 빠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기존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적분 형식으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른 파트로 뛸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광자 그 통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좀 안 당하기 위해서 최대한 통합대 조금 냈었는데 물론 이제 이론 강의 때도 다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과자 보존 통계 이게 거의 똑같이 나와서 학생들이 뭐 무난하게 푼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중 렌즈 광학기인데 이것도 다 개념적인 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망원경이라고 나오는데 망원경이 이제 이거 정확히 말해서는 이거는 지금 망원경 자체는 아니죠. 이게 접안 렌즈랑 대물 렌즈를 이용한 어떠한 광학 기기예요. 근거리를 본 광학 기기인데 그런 거를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은 아마 배율을 몰랐을 때 각배율을 상당히 많이 썼을 텐데 이런 게 한 끗 차가 되게 무서워요. 이 개념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내가 아는 공식을 그냥 적용해 버리는데 각배율은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죠. 그건 뭐 풀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방막 간섭 같은 경우도 뭐 해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식이 이게 더러우면 해가 조금 줬는데 좀 더럽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 정리 형태만 조금만 알고 가면 정말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이제 수학으로 접근해 버리면은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상 진짜 쉬운 방막 간섭적인 거죠. 이게 해가 왜 더럽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표면하고 안쪽에서 반사하는 빛의 세기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해가 조금 더러워지는 건데 개념적으로는 되게 쉽죠. 자, 그리고 현대물리 브레글 회절 같은 경우는 뭐 점수 주려고 낸 거고,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런 기본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우리가 평상시 하던 대로 이렇게 풀면은 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모의고사 형태 셋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네, 그러면 좀 이거 하면서 좀 풀어드릴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형 1번 문제죠. 브레그 회절 문제인데 이건 뭐 그림도 똑같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론 교재에도 네, 브레그 회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점수 주려고 낸 거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형태에 대해서 잘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를 제가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간혹 실전에서 제가 카페랑 이것도 올려드렸는데 또 똑같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드브로이 파장을 이걸 람다를 이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면 사이에 이거를 세타와 람다로 구하라 그랬으면 여기서는 앞에 있는 문자들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줄랑 줬으니까 V로 가속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D는 세타와 람다로 나타내지 않으면 틀려요. 람다가 정의가 돼 있어서 람다를 집어넣어 버리면 틀려 버립니다. 네, 이거는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풀어드리면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EV는 에너지 가속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시는 게 상대론적 효과는 무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고전이에요. EM분의 P의 제곱. 네, 그리고 자, P는 물파 파장 람다분의 H니까. 네, 그렇죠? 드브로이 파장. 그래서 EM 람다의 제곱분의 H의 제곱이죠. 따라서 람다라는 건 루트 EM EV분의 H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격이라 했으니까 네, 브레그 회절이죠. 자, ED 사인 세타라는 거는 1차 회절이라고 했으니까 1차 극소죠. 1차 극대점이니까 네, 람다. 그래서 간격 D를 구하라 했으니까 D라는 거는 E 사인 세타분의 람다로 쓰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 또 대입을 하면은 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왜 틀립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시험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D를 세타와 람다의 변수로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거는 좀 착각하기 쉬운데 잘 보시면요.
자, 대물 렌즈랑, 자, 접안 렌즈랑 대물 렌즈가 있는 게 망원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미경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광학기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통틀어 이제 광학기기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대물 렌즈 블라블라 이렇게 있죠. 적외선, 항이 형성되는, 적외선의 항이 형성되는데, 가시광선 보로 블라블라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적외선 투시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게 망원경이 아닌 거는 뭐냐면, 물체가 대물 렌즈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광학기기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게 떨어져 있어요. 망원경,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서 좀 실수를 많이 했냐면, 투시경의 횡배율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자, 두 번째는, 자, 횡배율하고 제가 각배율이 있다 그랬죠. 횡배율 같은 경우는 물체의 거리가 우리가 측정 가능한 이렇게 멀지 않을 때 이렇게 그때 의미가 있어요. 얘 횡배율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체문에 이게 상과 물체의 크기 비예요. 근데 각배율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엄청나게 멀 때, 너무 멀 때 언제 쓰냐? 망원경, 예를 들어 달, 태양, 별 이런 거 할 때 각배율을 써요. 그래서 각배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의 이 각이 어느 정도 커지냐예요. 근데 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각배율만 보면 우리가 각배율 같은 걸 왜 쓰냐면 실질적으로 관측할 때 우리가 현상적인 거 관측할 때는 잘 보시면요. 이게 달이 있고요. 태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측을 하면 달하고 태양이 누가 크냐 물어볼 때는 당연히 배웠으니까 태양이 크다고 말하겠지만 관측상 달과 태양은 똑같아요. 크기가.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적, 그러니까 거리가 엄청나게 멀 때는 각배율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측하는 거기 때문에 달까지 거리를 재가지고 이게 이 크기를 재는 게 아니라 각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배율의 천문현상은 각배율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쓰질 못해요. 각배율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엄청 멀잖아요. 근데 그래서 횡배율의 정의하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각배율을 도입을 한 거고 망원경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저기 보시면 2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횡배율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그런 것만 좀 실수 안 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산수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볼까요? 자, 2m니까 센티미터로 할까요? 자, 200 마이너스 여기를 x로 할게요. 여기 매치는 이게 첫 번째 렌즈가 초점 거리가 18cm죠. 네, 여기를 x로 할게요. 그런데 상이 안에서 실상이 맺혔기 때문에 여기 사이의 거리가 25cm잖아요. 25cm니까 x는 25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산수하면 자, 200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거는 18분의 1이죠. 네, 얘를 하면은 x에다가 200 마이너스 x분의 얘는 200 18분의 1. 뭐 저거 전개를 해가지고 하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00x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3600 이거 같은 경우는 180하고 20이 되겠죠. 네, 마이너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x는 25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x는 20cm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cm가 답이에요. 그렇죠. 거리 뭐 x는 20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대로 이렇게 써줘야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대물 렌즈와 형광파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뭐는 20 안 써도 20 배율 이렇게 순서대로만 써주시면 상관없어요.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사이의 거리는 20cm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율을 구해볼까요? 자, 첫 번째 배율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 a분의 b니까 절대값. 얘가 20이면은 얘가 180이죠. 네. 그래서 9분의 1이 돼요. a분의 b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렌즈를 가볼까요? 여기에 실상이 이렇게 맺혀 있죠. 그리고 여기에 5cm가 되죠. 20이니까. 얘가 초점거리가 6cm가 돼요. 그러면 자, 5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할까요?
그럼 얘는 6분의 1. 그러면은 이 넘어가면 음수인 거니까 따라서 B'이 마이너스 30이 돼요.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배율이라는 거 두 번째 배율 가볼까요? 배율이라는 거는 A'이랄까요? 5cm 그 다음에 B' 이거 절대값이니까 이제 6배가 되죠. 따라서 전체의 횡배율이라는 거는 M1, M2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9분의 6 따라서 3분의 2가 답입니다.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뭐 이론 교재에 시간 교재에 있거든요. 얘도 보시면 렌즈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이거 형태랑 풀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물체가 측정 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망원경이 아니에요. 자,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중력장 이제 중력 그 지표면을 벗어나는 그 형태죠. 자, 보시면 쏘아 올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근데 탈출 성역이 V0죠. 탈출 성역. 그리고 쏘아 올렸을 때 도달하는 지표면의 최대 높이를 알파 R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그럼 V0가 없으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빨리 눈치를 까야 돼요. V0를 구해야 됩니다. 탈출 속도를. 자, 탈출 속도 같은 경우는 뭐 역학제한을 보조모치 쓰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mv0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 이게 표면이잖아요. 네. 그런데 탈출은 언제 하면 우주 끝에 도달해야 되니까 끝에 도달해서 멈추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탈출 속도라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0 나옵니다. 그렇죠?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따라서 v0라는 거는 루트 r분의 얘는 2g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쓰면 당연히 이때 알파는 당연히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알파 1보다 커버리면은 도달할 수 있는 지표면부터 최대 높이를 알파 R로 나타내는데 무한대 나와버리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당연히 알파가 1보다 작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껴있는 겁니다. 네, 자 에너지 보존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1에 m v의 제곱 마이너스 r분의 얘는 g m m 이라는 거는 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라 그랬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게 R인데 중심으로부터 근데 이게 높이에요. H. 그러니까 R 플러스 H 넣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포텐셜 R 플러스 H분의 H 구해야 돼요. GMM. 그런데 이게 V가 알파 V라 했으니까 이걸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이렇게 돼요. E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다가 V는 알파 V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R분의 얘는 알파의 제곱에다가 GMM이 돼요. 마이너스 R분의 GMM.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 GMM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R분의 얘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 은 마이너스 R 플러스 H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이 순서를 바꿔갖고 보면은 다 R 플러스 H 올라오고요. 네. 그 다음에 순서 바뀌면은 얘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알파로 쓸게요. 따라서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분의 R이 돼요. 아시죠? 그래서 H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분의 R 마이너스 R. 시간 없으면 이거 놔둬도 돼요. 아셨죠? 이거 이쁘게 안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그러니까 얘 초반이라서 눈치를 좀 못 챌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여기서 조금씩 10초씩 이게 아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쓰고 넘어가면 돼요. 아셨죠? 이게 답이에요. 통분 안 해도 상관없다고요. 자, 이게 굳이 통분하면 이렇게 돼요.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분의 알파의 제곱 R이 됩니다. 두 개 다 답이에요. 네,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건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 크기라는 거는 얘는 뭐 R의 제곱분의 GM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러냐면 4분의 1배라고 그랬으니까 다 지표면에서 따라서 4R의 제곱분의 GM이 되겠죠.
그런데 R의 이제 높이에서 R의 제곱분의 GM 위치에 대해서 지표면의 중력보다 4분의 1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여기서 R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R이에요. 그렇죠? R 플러스 H가 R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R이니까. 자, 그러면 제곱을 해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뭐 볼게요. 얘는 따라서 R의 제곱분에 얘는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가로하고 제곱에다가 GM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이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알파의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알파는 루트 2분의 1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확인해줘야 되는 게 이게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작죠? 네, 이게 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운동량 자, 고유함수 줬고요.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을 줬어요. 여기에 해밀토니안 줬죠. 네.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있거든요. 심지어 패턴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가운동량의 고유값 에너지 구하라 그랬죠. 해밀토니안을 줬고, 그리고 섭동을 줬을 때, 얘 섭동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게 섭동 그 차이값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실전 문풀에서 한 거예요. 얘는, 얘 줬죠. 여기서 차이라는 거는 m이 n으로만 바뀐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연산도 줬고, 해밀토니안 줬죠. 이게. 제곱하면 이거 똑같아요. 해밀토니안. 똑같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섭동 해밀토니안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값 구하라 했는데, 얘가 더 어려워요. 얘는 엄청 쉬워요. 상수로 빠지니까. 네. 적분하는 거 좀 조심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 한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자, 푸사의 n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루트 2n분의 1에다가 exponential 얘는 I n 파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 파이 자, 해밀토니안만 정의하면 해밀토니안 2의 라지 m의 r의 제곱분의 얘는 하바의 제곱에 얘는 라운드 파이의 제곱 뭐 d 파이의 제곱을 해도 상관없어요. 라운드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해밀토니안의 푸사의 n을 해봅시다.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2 라지 m의 r의 제곱분의 얘는 하바의 제곱에 자,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빠지냐면요. 얘는 i의 n이 두 번씩 빠져요. i의 n이 빠집니다. 그리고 푸사의 n이 이렇게 빠져요. 그렇죠? 네. 이거의 제곱 두 번 빠집니다. 그러면은 2의 mr의 제곱분의 얘는 n의 제곱 하바의 제곱에 파이 n이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이 고유값이죠. 고유함수니까 이게 고유값이 돼요. 따라서 첫 번째 답이 자, 이 n의 에너지 고유값은 이 라지 m의 r의 제곱분의 n의 제곱에 하바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섭동. 자, 섭동이라는 거는 이거죠. 보존값. n에 대한 1차의 보존값을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푸사의 n의 섭동 해밀토니안에다가 푸사의 n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볼까요? 푸사의 n을.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하바분의 얘는 뮤 b 제로 해밀토니안 줬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죠. 저기 가운동량 이렇게 줬죠. 자, 그러면 i 하바분의 얘가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에다가 파이 n이에요. 자,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아까 내가 뭐 뺀다 그랬죠? i n만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날라가요. 마이너스 뮤 b 제로에다가 얘는 i분의 1이 있고 얘는 i의 n이 빠집니다. 그리고 파이 n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날아가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n 뮤 b 제로의 파이 n이 돼요. 얘는 상수죠. 그래서 앞으로 빼버리면 마이너스 n 뮤 b 제로에다가 얘는 파이 n에다가 파이 n 그대로 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할 필요가 없죠. 1이에요. 이거를 적분으로 해도 돼요. 근데 얘는 적분을 얘가 그대로 빠지니까 적분을 그대로 굳이 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여기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좀 돌아가면은 자, 여기서 이걸 해보면은 마이너스 뮤의 n이죠. n 먼저 쓸게요. 자, n 뮤 b 제로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얘는 자 2파이분의 1에다가 얘는 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컨주게이트를 해야 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드리면은 파이 n의 컨주게이트에다가 파이 n이 이렇게 돼요. d파이.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앞에 뺀 거. 네. 이 컨주게이트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n 뮤 b 제로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이게 2파이분의 1만 살아남고 d파이가 돼요. 이게 적분하면 1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분식으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 맞죠? 네. 따라서 답이 뭐냐? 답이 요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상대론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나왔죠. 자, 보시면 이거 뭐 로렌츠 변환 해가지고 하는 거는 많이 해드렸잖아요. 자, 볼게요. 자, V가 2분의 1C로 가는 거니까 간만은 쉽잖아요. 따라서 간만은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간만 1보다 커야 돼요. 이거. 자,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가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자, 운동량이라 했으니까 운동량 벡터 써야 됩니다. 좌표 주셨죠. 자, PA라는 거는 감마 M V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V 이게 속력만 써서 그렇지 벡터로 쓰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네네. 자, 루트 3분의 2에다가 m에다가 따라서 2분의 1 c에다가 x 헷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냐면 얘는 루트 3분의 1에다가 mc x 헷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볼게요. 로렌츠 변환 좌표계는 제가 벡터식 좌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절대값 하면 되죠. 자, t'분의 x' 상대속도. 상대속도는 지금 기본식이라고 그랬죠. 자, 절대값에 t-c의 제곱분의 vx분의 자, x-vt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u라는 거는 t분의 x라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은 자, 1-c의 제곱분의 v의 자, u에다가 u-v가 됩니다. u라는 건 이제 공 그게 되게 되는 거죠. 절대값 했으니까 그대로 공식 넣어버리면은 식 넣으면은 얘는 하나가 0.8이니까 5분의 4로 쓸게요. 자, 1 얘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니까 5분의 2. 그렇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5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c가 돼요. 5분의 3이고 얘가 10분의 잠시만요. 네, 5분의 3이죠. 얘는 10분의 얘는 8-5가 되니까 10분의 3이 되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c가 돼요. 그래서 얘는 입자의 속력이죠. 입자를 B에서 관찰할 때 속력이죠. 속력이니까 2분의 1c가 됩니다. 네. 그때 입자의 에너지라 했으니까 B에서 관찰하는 B에서 관찰하는 입자의 에너지는 감마의 mc의 제곱인데 2분의 1c인데 아까 구해놨죠. 루트 3분의 1. 따라서 루트 3분의 2의 mc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로렌츠 변환 풀이 이것만 쓰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많이 해드렸어요. 통합 모의고사 1차 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렌츠면은 잘 써가지고 상대 속도 구해가지고 하면 된다. 다른 것도 이론 때도 마찬가지고 문풀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해드려가지고 무난하게 푸셨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열기관 같은 경우는 얘는 뭐 그냥 저 T를 다 줘버려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쉽게 구하는 거죠. 점수 그냥 주려고 낸 거예요. 9번 같은 거 볼까요? 자, 테이블 그리면 된다 했죠. 델타 QAB라는 거는 얘는 단열 과정이니까 0이고요. 델타 QBC라는 거는 등합 과정이죠. 그래서 1몰을 했으니까 2분의 5R에다가 얘는 T C 마이너스 TB가 되고요. 델타 Q에 CD도 단열이죠. 네, 델타 Q에다가 얘는 DA가 되는데 얘는 얘도 등합이죠. 2분의 5R에다가 얘는 TA 마이너스 TD가 돼요.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이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반대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당연히 QBC는 이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1이라는 건 더 더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효율이라는 거는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자, 효율이라는 거는 얘는 플러스 다 더한 거. 근데 플러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델타 Q BC분의 얘는 W가 돼요. W는 싹 다 더하던 거고요. 자, 2분의가 공통이로 쓰이니까 얘는 TC-TB분의 얘는 다 더하면 되죠. 따라서 TA 더하기 TC 마이너스 TB 마이너스 TD가 효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경우는 한 CD에서 한 일이 있는데 CD는 단열이죠. 따라서 Q, CD라는 거는 델타의 EK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플러스 WCD가 0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 1을 구하랬으니까 이거는 구하면 되죠. 따라서 WCD에서는 마이너스 델타 EK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R에다가 변화를 했으니까 TD 마이너스 TC 이렇게 되겠지. 네,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넣어도 되고 밖으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풀이 과정 적어주면 이거 적으면 돼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냈어요. 네, 온도를 좀 한두 개를 안 줘야지 이렇게 단열 과정 이렇게 써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뭐 출제자한테는 할 말 없습니다. 네, 이게 어려웠으면 A형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점수를 거의 거둬줘가지고. 자, 가볼게요. 뭐 이거 같은 경우 열기관은 많이 했었죠. 네, 뭐 테이블 그려라. 그 다음에 뭐 그 개념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 무난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점수 주려고 된 거라서. 자, 볼까요? 방막간섭 같은 경우는 얘를 잘 보시면 이게 해를 좀 줬는데 해에 낚이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방막이라는 거는 잘 보시면 이게 자 두께가 없을 때는 반사율이 이게 뭐 최소라 그랬죠. 두께가 얘가 거의 제로로 됐을 때. 네, 여기가 있기 때문에 표면에서 이제 반사를 하는 거잖아요. 표면 반사. 그러면 TM, 모드랑 이게 섞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제가 방막을 한번 내드렸었는데 해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걸 제외를 하고 내드렸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주기성을 함수를 주기성을 가져요. 그쵸? 네. 방막이 어느 정도 갔을 때 얘가 자 얘랑 대충 눈치를 채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께가 점점 커졌을 때 얘가 반사율이 얘랑 똑같아지면 잘 보시면 자 방막 두께가 0이면 델타가 빵이 되는데 델타가 빵이 되면 얘가 날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가 날아간다는 거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최대일 때는 여기 사이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께가 절반이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델타 그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도 찾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 해가지고 그것도 찾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해보면은
자, 반막간섭 같은 경우는 10번 개념 보면 자 볼까요? 자, 여기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반사하는 거랑 표면 반사하는 거 여기 뚫고 이렇게 와서 얘랑 하는 거랑 여기 표면에서 반막간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고정단 반사를 해요. 그쵸? 여기서는 n하고 ns가 있는데 여기 1이잖아요. 진공이니까. 네, 여긴 고정단 반사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게 크니까 뭐가 되냐면 자유단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 자유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면 보강이 바뀌어버려요. 그게 관점이. 그러면 여기가 n이기 때문에 따라서 END라는 거는 얘는 D1이 되겠죠. 최소 두께니까 2분의 람다. 이게 보강 최소 두께예요. 방막간섭이 나오면 제가 이런 걸 이게 최소 두께를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여러분 핸드폰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데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잘 나오니까 좀 알아라. 그런데 이거를 모르더라도 저기 대충 저거를 좀 논리적 흐름으로 따라가 보면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네, 저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D1이라는 거는 그래서 4n분의 람다 이게 답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산소 문제. 이제부터는 산소 실력이에요. 자, R0라는 거는 언제냐면 D가 0일 때예요. 그렇죠? 그래프에서 0.04. 예. 이게 산수를 많이 냈어요. 산수를 계산 실력이 조금 이게 빨라야지 착착착 풀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날아가고요. 제곱이니까. 양변의 제곱이니까 0.04는 0.2의 제곱이죠. 네. 그래서 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ns 플러스 1분의 얘는 ns 마이너스 1이라는 거 0.2니까 5분의 1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보면은, 자, 5ns 마이너스 5라는 거는 ns 플러스 1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4ns라는 건 6이 돼요. 따라서 ns라는 건 2분의 3이 되죠. 당연히 1보다 커야 되겠죠. 네. 그리고 r이 얘는 최대일 때 r이 1일 때 얘가 뭐라 그랬냐면 0.25라고 그랬어요. r이. 그런데 r이 언제 최대냐면요. 자, 보강일 때죠. 보강일 때. 보강이니까 얘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델타가 자 2파이에다가 람다분의 ND1을 넣어볼게요. 그렇죠? ND1이 ND1이 4분의 람다가 돼요. 그러니까 2파이에다 얘가 4분의 2 되니까 델타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이 날아가고 사인만 살아남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죠. n의 제곱 플러스 ns분의 얘는 n의 제곱 마이너스 ns의 제곱이 돼요. 얘는 0.5의 제곱이죠. 따라서 n의 제곱 플러스 ns분의 얘는 n의 제곱 마이너스 ns라는 건 2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2n의 제곱 마이너스 2ns는 얘는 n의 제곱 플러스 s가 돼요.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 따라서 n의 제곱이라는 거는 3ns인데 s 구해놨죠? 얘는 따라서 2분의 얘는 9가 되겠죠. 따라서 n이라는 거는 루트 2분의 3이 되는데 확인할 게 있어요.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ns가 작아야 돼요. 뭐보다? n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요거 만족을 해야 되죠. 맞죠? 네, 이렇게 되죠. 이게 커야 돼요. 이게 뭐 굳이 이제 나중에 검토할 때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ns니까 그래야지 보강 저기서 자유단반사 일어나죠. 우리가 n이 ns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가 크죠. 뭐 양면의 제곱을 해봐도 되고 얘 제곱하면 2분의 9고요. 이거 날려갖고 해도 되고요. 루트 2분의 1이 2분의 1보다 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념 정리만 하면 첫 번째 관문만 뚫으면 나머지는 얘는 그냥 자료 해석 그 관련된 거예요. 이 개념적인 거 요거 위상 개념이죠. 요 개념적인 것만 이해를 하면은 네, 이
예, 전혀 뭐 쫄 거 없는 문제예요. 이것도 다 해드렸어요. 방막간섭 같은 경우 할 때 제가 보강 완전 상쇄가 안 된다. 이게 굴절 이게 두께가 있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상쇄 간섭하기 위한 유전체 매질의 최소값 수고하시오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냈고 그 다음에 투과율도 그때 냈었어요. 투과율 같은 경우 할 때. 네. 저거 이제 반사율을 준 거고요.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개념적인 것만 좀 알면 최소 두께에 어떤 식으로 개념이 적용이 되느냐 그것만 적용을 하면은 그대로 풀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는 전자기유도인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무난하죠. 얘는 파이비. 이건 기출에도 뭐 그 상호유도 계수 막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것도 있고 하는데 뭐 이거 좀 풀어드렸는데 자 이거를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을 좀 하시던데 자 좌표축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전류가 XY 평면에서 이렇게 파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여기가 Z축이에요. 전류가 I예요. 반경이 뭐 면적이 A라 할게요. 반경이 R을 해가지고 파이 R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는 이렇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Z축을 가리키죠.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류 방향이 Z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전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당연히 전류라는 거는 크기가 이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회전을 하니까 Z축으로 써도 되냐? 그거는 쌍극자 모멘트 벡터와 이 전류 방향 벡터를 혼용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건 기본적인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틀려요. 아셨죠? 전류라는 거는 파이 방향으로 흐르는 건데 쌍극자 모멘트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토크 같은 거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흐르냐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흐르냐를 할 때 어느 임의의 양적인 거를 벡터 방향을 정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벡터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는 하면 안 되죠.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전류 방향을 플러스 Z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던데 그건 틀립니다. 아셨죠? 예, 반시계로 해야 돼요. 자, 풀어드릴게요. 이건 지우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이 b만 그대로 정의하면 된다 그랬죠. 인테그럴 BDA. 자, x에서 x 플러스 a까지 가고요. 따라서 2 파이 r분의 얘는 뮤0 i의 a의 dr 이렇게 하면 되죠. 면적이 세로축은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5b는 2파이분의 얘는 뮤0 i의 a의 ln의 가로고 x의 x 플러스 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답이에요. 자, 두 번째 가볼까요? 그 다음에 유도기전력. 자, 입실론이라는 건 유도기전력이라는 건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씌워버리면 돼요. 얘는 자 n에다가 dt분의 d by b 이게 풀이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자 e5분의 얘는 뮤0 ia인데 얘 보시면 절대값 해가지고 볼까요? 절대값에 자 x 플러스 a분의 v 마이너스 x분의 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거 통분해가지고 풀면 따라서 2파이 x에 x 플러스 a분의 얘는 뮤0 i의 a의 제곱 v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얘는 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뚫고 나오죠? 근데 자기장 선속이 점점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장 선속이 감소하니까 빼줘야 되니까 반시계로 돕니다. 그래서 답은 반시계로 하셔야 돼요. 반시계 외에는 다 틀려요. 네, 이게 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여기 이거 자기장 순속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상호 유도도 해드렸고 하는 건데 유도기를 발생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뭐 무난하게 푸셨을 거예요. 네, 그게 풀이가 거의 똑같으니까. 자, A형 마지막 문제인데 A형 완주반주의 수직주정리가 나왔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뜬금없이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용 정리를 좀 착실히 공부해라. 아, 이거 평행축 정리로 바로 푸신 분들 엄청 많던데 이게 이렇게 꽂혀 있어야 돼요. 이게 출제자가 여기서도 또 설명을 해놨는데 그 수직으로 꽂혀 있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꽂혀 있을 때 그게 이제 2분의 1의 mr의 제곱이고요. 얘는 이렇게 평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꽂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제가 좀 그때 해드렸었는데 뭐냐면 자 볼게요. 이걸 축을 나누면 자 이게 x구 y구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 z로 할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i의 z의 회전관성이라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x 플러스 y 이거를 그 수직주 정리를 증명을 해드렸어요. 여기서는 증명을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mr의 제곱이에요.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데 원형처럼 대칭꼴이 있으면 자 x축으로 돌리든 y축으로 돌리든 얘가 그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x랑 y 그러니까 이 축으로 돌리든 이 축으로 회전을 시키든 같아요. 얘가 같기 때문에 이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4분의 1의 mr의 제곱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할까요? x축? 얘가 4분의 1의 mr의 제곱이니까 요만큼 2분의 r만큼 이게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직축 정리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평행축 정리를 씁니다. 네. 따라서 평행축 정리는 i 프라임 이동한다 그럴게요. 이게 i고 ix고 얘가 i 프라임이라 할게요. i 프라임은 따라서 4분의 1의 mr의 제곱 플러스 얘는 m에다가 떨어진 거리가 2분의 r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4분의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mr의 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회전관성. 네. 그래서 이게 내용 정리 좀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 야, 이거 안 나온다고. 근데 5명이 합의를 봐가지고 안 나오는데 자기만 맞았다고. 안 나온다고 주장했던 사람에 나중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함부로 선별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착실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 어떤 거에 대해 가중치를 줄 거냐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안 봐버리면 죽었다 깨나도 몰라버리니까 이런 것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괜히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잘 보시면 두 번째가 졸라 말을 그지같이 써놨는데 자 보세요. 회전축에 대한 원판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충돌을 하는 동안 회전축이 원판에 준 충격량의 크를 구하라 그러는데 이게 좌표축 개념이 껴있어요. 뭐냐면요. 충격량이라는 거는 잘 보시면요. I라는 거는 얘는 벡터죠. F의 델타 T 개념인데 얘는 델타 P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 P라는 거는 선형 뭐냐면요. 병진 파트 운동량이거든요. 병진 파트? 그렇죠. 병진 파트. 그래서 그런데 얘는 작용점이 누구 관계냐면요. 회전축과 원판이에요. 물체와 원판이 아니라 물체가 얘한테 주는 건 있어요. 그렇죠? 물체가 얘한테 왜냐하면 물체는 병진을 운동을 하거든. 물체가 얘한테 충격량을 주는데 원판과 회전축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얘들은 병진 관계가 없어요. 회전축에 대해서만 회전할 뿐이고 얘들은
얘는 여기 사이 거리가 질량 중심이 회전축에 대해서 질량 중심이 멀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전축이 얘한테 병진 파트로 줄 수 있는 충격량 자체는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회전축이 원판한테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변진적으로 없잖아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전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얘랑 그래서 가운동량이 보존돼요. 근데 말을 그지같이 써놔가지고 네. 그래서 답이 뭐냐? 없다. 충격량의 네, 크기를 했으니까 0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마지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를 그냥 제끼더라도 여기 그냥 질량비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근데 여기를 맞아야 돼서 근데 이거를 맞아야 되거든요. 이걸 맞아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말했죠. 탄성 충돌이 아니고 기든 간에 무조건 가공동량 보존을 꺼내라. 그래서 첫 번째 가공동량 보존. 가공동량 보존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자, I 오메가라는 거는 얘는 MR V가 되겠죠. 그래서 자 2분의 1의 MR의 제곱에 오메가는 MR V가 돼요. 그런데 스몰 m분의 라지 m을 x라 할게요. 치환하고. 그러면 r 하나씩 털어버리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xr 오메가는 얘는 2v가 됩니다. 이게 1번식이에요. 가구동량 보존 꺼냈죠. 자, 에너지 보존 그러니까 탄성 충돌이 있으니까 에너지 보존이 돼요. 자, 2분의 1의 I 오메가 여기서는 I라는 건 I 프라임이에요. 저기 그렇죠?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관성 모멘트니까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의 mv의 제곱. 물체의 초기 에너지는 병진 운동률밖에 없죠. 1분의 mv의 제곱. 네. 그래서 얘를 2분의 1 털어버리고요. 그러면 자 2분의 1의 라지 m r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이 얘는 mv의 제곱이 돼요. 2를 넘기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x의 r 오메가 제곱에다가 얘는 2v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2번식이에요. 그렇죠? 자, 1번식을 제곱을 할게요. x의 제곱 r 오메가의 제곱은 4v의 제곱. 이게 뭐냐면 1번의 제곱이 돼요. 2번을 이렇게 나눌게요. 2번은 x r 오메가의 제곱은 2v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졸라 쉽게 빠지죠. 따라서 x는 2예요. 그래서 m분의 라지 m이 2가 됩니다. 예, 이 문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수직식 정리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언젠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봐라고. 네, 그래서 차분하게 보셨으면 이 문제는 수직식 정리를 모르면 문제를 다 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좀 끊어가겠습니다.